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입찰가를 선정할 때 너무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써내려고 하면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가격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36990 사건이고요. 소지지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입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토지 면적이 321평. 제시회가 있네요. 제시가 있는데 27.58평이라고 있고요. 이 제시회는 지금 사진상 보이는 이 건물이겠죠. 누군가는 또 저것을 농막이라고 자꾸 우겨쌌는데 농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집처럼 생겼어. 그렇죠. 그리고 농막은 규정상 2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91.17의 실제 면적 27평 정도면 아파트로 따지면 35평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감정가가 1억 5,400 정도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6,500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회차 때 10명이나 입찰했네요. 10명이 입찰해서 1억 1,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마 저 2등 입찰하신 분들은 내가 아마 거의 낙찰에 근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셨을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가격이 떨어졌고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농지의 지상권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처리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달려든 사람이 10명. 그냥 더 떨어지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9,200만 원에서 얼마나 떨어뜨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나는 저런 금액대가 꼭 저렇게 1억을 넘긴다라는 게 경험치로 알게 되더라고. 그렇죠. 여기 2등이 지금 8,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이 6,500 정도에서 8,000 이 사이에 다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아마 7,000 넘기도 쉽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6,500 조금 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두 번 떨어지면 최저가에서 10,000원, 20,000원 더 쓴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 토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2필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2필지 합쳐서 지금 감정 가격이 1억 3,2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시 건물이 영향을 받지 않을 감정가가 7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1번 목록에 1347의 1번지 여기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건물이 있어서 지금 4,944만 6천 원으로 감정이 됐던 거고, 만약에 이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하면 7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첫 페이지에 감정가가 1억 5,300인데 첫 시작가가 1억 3,200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건물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 유찰됐을 때 42%로 진행을 했다는 뜻인 거고요. 자,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세 동이 있는데 하나는 주택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창고, 또 지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 3개를 제시의 건물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목록 1을 보면 제시의 건물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이 건물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2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농지 위에 뭔가가 하나만 있기만 해도 설령 비닐하우스만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다라고 하니까 웬만한 초보자들은 여기에서 떨궈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데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과연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아마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목록 2번 같아요. 아까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목록 2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목록 1의 농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만 놓고 봐도 여기는 전형적인 농가주택이야. 그렇죠. 일반 주택에서 저렇게 지붕이라고 하지, 저걸 가추라고 하는데 가추를 저렇게까지 높게 할 이유가 없거든. 농작물 같은 게 비 맞지 않게 빨리 들여놓기 위해서 저렇게 농가주택은 가추를 넓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해 두 해 산 것이 아니야. 저 장독대 봐봐봐. 여기 항아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이 건물주가 이 농지를 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많이 달라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낙찰 금액도 1억 1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된 거군요. 그렇지. 1억 1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는데 감정가가 1억 5천이니까 내가 1, 2천 정도 먹고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쉬운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누가 여기에서 농가주택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인수해서 농업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든 사람은 아마 몇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주택을 다른 곳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농막은 아니고요. 감정 금액을 아까 700만 원 정도에 잡아놨는데 와, 이게 700만 원밖에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당연하지. 저 안에 있는 물건을 내놓고 보면 오래 산 만큼 속짐도 어마어마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물건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한 해 두 해 살려고 저 밑에 콘크리트까지 쳐가지고 그렇죠. 올려는 것은 아닐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이쪽 건물주하고 협상을 해서 저 땅을 넘겨주고 자기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농지로 가지고 있고 저분에게 지류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뭔가 다툼을 벌려서 저 건물까지 뺏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건물주가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집이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이 당연히 나왔겠지. 그런데 이 집은 아마 무허가 건물일 겁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서도 등기부등본이 등장하지 않았고 건축물 대장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전 토지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굉장히 크지.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전 소유자가 이 토지를 다시 재매입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제일 깔끔하게 나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투자자가 했으니까 이 물건을 10명이나 입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전 토지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 토지를 경매로 날려버린 건데 다시 이 토지를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꽤 크지. 왜냐하면 전 소유자가 아무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경매의 가장 큰 장점, 등기를 싹 세탁할 수 있잖아. 등기를 싹 세탁하고 새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 금액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농가주택이 딱 들어설 그런 여건은 아닌데 일단은 도로와 접해져 있고 그리고 주변 여건이 뭐 나쁘다 어쩐다고 하더라도 계획관리지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맹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게 훨씬 낫거든.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고요. 2번 떨어진 것은 너무나 과도했어. 이 금액이 1억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왜 저 사람이 1억을 넘겼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2번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과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최저가에 썼던 것이 좀 더 나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첫 감정가에서 낮게 시작했잖아요. 2천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도 입찰해도 괜찮았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싸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